빠지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할게. 뭐 원자로 압력용기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주제를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도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석사학위 논문이 우리 1호기 수명 연장이었어요. 수명 연장을 어떻게 하냐면 압력용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용접한 부위로 노심의 중앙 부분에 있는, 노심의 중앙 부분이 이제 밖으로 외곽으로 나오는 중성자가 많기 때문에 그 중성자 중에서 좀 에너지가 1매브 넘어가는 중성자를 줄여야지 그 용접재, 아니 모재는 아까 말씀드린 튼튼하기 때문에 그 뭐 푸석푸석 거리는 현상이 적은데, 코발트나 니켈 함량이 많은 용접재는 코발트나 니켈 함량이 많아요. 그 금속들은 그 중성자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게 좀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압 열 충격으로 인해서 깨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좀 취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 부위에 대한 이제 그런 재료에 대한 안전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68줄이 뭐 샤피 테스트에서 68줄을 견뎌야 되고, 샤피 테스트가 충격 테스트거든요. 감시 식평 같은 거 꺼내가지고 원자로 압력용기 안쪽에는 서베일런스 캡슐이라고 이게 원자로 그쪽 뭐 용접재랑 동일한 재료에 이런 것들을 수명 기간 동안에 넣어요. 그래서 그 원자로 압력용기보다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압력용기보다 더 많은 중성자를 받은 시편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가지고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느냐를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이제 샤피 충격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직접 깨요. 직접 충격을 줘서 깨는데, 그게 이제 68줄을 견뎌야 하는 가압 열 충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기계 쪽이죠. 기계 쪽을 다루는 분들 중에서 압력용기를 다루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쪽 분야에 잘 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뭐 그런 요건들을 알아야지 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용기에 들어가는 그 속중성자를 압력용기 용접 부위로 들어가는 중성자 수를 줄여서 1매브 이상의 고속 중성자 수를 줄여서 압력용기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상당히 결과도 좋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냈었죠. 아무튼 또 20분이 지났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또 이게 얘기하다 또 3.5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이건데 이 주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뭐 다른 용어가 나와서 그거 좀 얘기하다 보면 또 그쪽 용어로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오래 얘기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게 떠들다가 빠지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소모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거, 이동하는 동안에 재밌게 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지인들이니까 직장 선후배들과 같이 출장을 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소모를 해야 되는 이동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이제 그런 뭐 출장을 많이 갔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생활에 익숙하겠습니까? 출장 생활이 익숙해요. 그래서 옛날에 스포티지 자동차를 이제 한참 자동차 동호회에 빠져가지고 활동할 때는 카 오디오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와이프가 그때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출장 많이 다니고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장시간인데 나의 공간을 좀 이렇게, 음악을 내가 좋아하니까 음악 좀 들으면서 기분 좋게 출장을 다니면 안 되겠냐고, 돈 좀 투자해서 카오디오 투자해서 나 그게 좀 살고 싶다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와이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또 제 얘기 들어보더니 맞는 것도 같아서, 아니면 뭐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당신이 상의를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일종의 통보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와이프가 강하게 반대했으면 안 했겠죠. 뭐 이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아니 뭐 내가 그게 할 건데 와이프한테 상의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상의를 했다는 거는 와이프가 진짜로 뭐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뭐 이것도 부부인데.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주제였던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을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레이션을 잘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혼자 떠들고 아니면 이제 소수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수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요. 출장을 다니면서 익숙해졌고 그게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게 이제 출장할 때만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 이미 제가 체화가 돼서 그냥 아무 때나 가능한 거죠. 아무 때나 가능한 거고. 그래서 문득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 언택트 시대에 화상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청중 앞에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제가 발표하면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발표를 잘 못하고 얼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하고 얼어서 딱딱하게 발표를 하고 내려오거든요. 딱 준비된 것만. 그것도 다 올라가면 머리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멘붕이 와요. 올라가면 너무 긴장해서 멘붕이 와서 그냥 저는 슬라이드에 다 집어넣어요. 왜냐면 기억도 안 나요. 중간에 발표하다 보면 뭐를 얘기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웬만하면 슬라이드에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보고 읽으면 되니까. 그 정도로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요새 언택트 시대에 화상으로 발표 많이 하잖아요. 화상으로 하면 엄청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면 화상은 혼자서 하는 거니까 PC 보면서 뭐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간에 뭐 화면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화면 보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떠들 수 있는 거거든요. 화상으로 하면 상당히 유창한 발표 잘하는 발명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준비 하나도 없이 지금 내려가면서 문득 떠올라서 이렇게 녹화를 한 거고 지금 1시간 넘었거든요. 1시간 동안 혼자 떠든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봐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런 게 너무 쉽게 됩니다. 요새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길다. 시간이 그 얘기를 재밌게 듣는 사람들은 뭐 끝까지 듣겠지만 너무 길면 주제가 재미가 없으면 왜 듣겠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공유하는 거지 인기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기 동영상 뭐 찍히면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후배가 대삼치 잡는 그 동영상은 제가 그냥 문득 찍은 거예요. 후배를 위해서 찍어주고 후배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찍을 수 없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낚시를 하는 모습을 누구 옆에 밀착으로 뭐 매니저가 따라다니면서 찍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프로도 쓰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낚시 나가서 이 장면은 정말 낚시를 하면서 정말 이 장면은 기록으로 남겨서 공유를 하고 싶은데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손을 다 써야 하는 이런 뭐 그런 스포츠들 많잖아요. 스포츠나 레저들 많은데 이런 거 할 때는 고프로가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액션 카메라죠. 액션을 하면서 액션하는 장면 그대로 나의 시선이 그대로 그냥 그런 걸 그대로 기록 남길 수 있는 고화질에 그게 이제 고프로인 거죠. 그래서 액션 카메라인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제가 아이폰을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항상 있죠. 그래서 한 손을 쓸 수 있으면 그냥 아이폰 꺼내서 찍어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훨씬 편해요. 아이폰 그냥 항상 꺼내서 찍을 수 있으니까. 고프로는 일단 뭐 체스트 거치대든 뭔가 착용해야 되잖아요. 거치대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스트 거치대가 차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가슴에 뭘 차고 있는 거니까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줄을 느슨하게 하면 이게 덜렁덜렁거리니까 안 되고 줄을 팽팽하게 해서 몸에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답답하죠.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고프로 딱 풀고 나면 이게 그 답답한 게 해소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전 작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폰으로 가끔 영상이 올라가는 이유는 고프로 촬영하지 않고 뭐 뭔가를 하다가 좋은 장면이 있어서 찍은 경우에는 고프로 촬영하지 않은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고, 아이폰으로 찍을 때는 통상 제가 세로를 찍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올릴 때는 가로로 찍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제 유튜브는 PC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유튜브도 폰으로 많이 보거든요. 폰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로로 찍는 게 낫죠. 세로로 찍는 게 정말 맞는 것 같고, 요새 누가 점점 더 저런 세월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가로보다는 세로 화면이 더 익숙해지는. 솔직히 고프로로 찍은 거를 그러니까 폰으로 보다 보면 폰을 돌려야죠. 폰을 돌리면 이제 화면을 크게 꽉 차면서, 그래서 이제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세로로 찍은 화면은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그냥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로 찍은 화면을 아니지 그렇죠. 모니터는 돌릴 수가 없으니까 세로 찍은 화면이 길쭉하게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가로로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찍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또 틱톡을 하다 보니까, 틱톡은 기본이 세로에 세로, 가로로 찍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폰으로 찍은 영상들을 다 올려요, 틱톡은.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제가 세로로 찍은 화면들이 딱 그 폰에 꽉 차면서 훨씬 더 보기 좋은 영상이 연출이 돼요. 고프로로 찍은 거보다는 세로로 찍는 화면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들어간다. 그래서 또 틱톡은 세로 화면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로 화면이든 가로 화면이든 찍고 있고요. 지금도 이 내비 거치대에 걸어놓고 그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뭐 세로 화면을 찍죠. 그래서 폰으로 찍을 때 너무 그러니까 세로로 찍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세로를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녹화를 줄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일단 거의 끝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말을 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인생 사는 얘기, 뭐 전공 얘기, 우리 업무 얘기, 직장 얘기까지 다 곁들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길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7곡이네요. 지금 녹화하는 동안에 벌써 딱 여기가 120km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120km, 편도 240km니까 딱 절반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절반 되는 지점이고, 지금 이제 일출이 올라오려고 저 산 뒤로 거의 이제 해가 올라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 7시 몇 분인가요? 7시 한 35분 됐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안전 운전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